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편안한 주말 저녁 되고 계신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난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난청으로 아마 고생하고 계시거나 아무튼 고민이 많은 분들이 계실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난청 중에서도 제가 오늘 특별히 말씀드릴 내용은 수술로, 그리고 수술 중에서도 간단한 국소마취 수술로 교정이 될 수 있는 난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실제 수술하는 영상들도 제가 좀 준비를 해 가지고요. 그런 수술하는 영상들도 한번 보시고 하시면, 실제 이제 수술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내가 난청 때문에 혹시 수술은 안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난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귀의 이제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우리 이제 귀가 있으면 귓바퀴가 있죠. 귓바퀴가 있으면 웨이도라고 귓구멍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막이 있고, 그 고막 안쪽에 이제 달팽이관이 있죠. 그래서 고막하고 달팽이관 사이에는 고막과 달팽이관을 연결해 주는 작은 뼈들이 있는데요. 요 작은 뼈를 저희가 이소골이라고 하고요. 어 이러한 이제 귀의 해부학, 이제 귀의 전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귀는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할 때 주의해야 될 구조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귀 뒤에 이제 딱딱한 뼈, 유양동이라는 뼈가 있는데요. 그 뼈를 제거하고 저희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안쪽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구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장에서 이제 뇌로 이제 혈액을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 혈액 중에 이제 경동맥이라는 아주 굵은 혈관이 귀 쪽을 통과해서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뇌를 지나서 이제 심장으로 다시 혈액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혈액이 들어가는 길 중에 경정맥이라는 아주 굵은 정맥이 또 이제 귀 주변을 통과하게 되고, 이 유양돌기 뼈 안쪽으로는 중요한 신경들이 있습니다. 우리 얼굴을 움직이게 하는 안면신경이 또 이제 귀를 통과해서 저희가 지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달팽이관으로 가는 청신경, 그다음에 우리 귀 안에 또 이제 어지러움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형기관을 담당하는 전정신경, 이런 아주 중요한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이러한 중요한 구조물들을 저희가 다 보존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미경이나 내시경이나 이러한 확대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가 난청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이제 귓바퀴하고 웨이도, 귓구멍과 고막 사이를 저희가 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고막하고 달팽이관 사이를 저희가 중이라고 하는데, 웨이나 중이에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난청을 저희가 전음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난청이 있죠. 물론 이게 제일 흔하죠. 저희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청력이 떨어지게 되는데, 노인성 난청은 이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난청이고, 이런 달팽이관 또는 달팽이관에서 뇌로 가는 신경의 기능이 떨어져서 생기는 난청을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술로 해서 교정을 하는 난청의 타겟은 전음성 난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음성 난청은 귓바퀴부터 우리 달팽이관 사이에 어떤 구조적인 이상이 있어서, 그러한 구조적인 이상 때문에 생기는 난청은 수술로 교정을 할 수 있다. 요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제 우리가 소리는 음파잖아요. 음파는 이제 귓바퀴를 통해서 저희가 음파가 요렇게 파형이 고막을 떨리게 하고, 고막에 떨리는 진동은 이 이소골을 통해서 달팽이관으로 전해지고, 이러한 과정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어딘가에 해부학적 구조에 있어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난청이 생기겠죠. 그 난청은 수술로 해서 교정할 수 있다. 요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난청의 가장 많은 부분은 우리 이제 달팽이관 기능이 떨어져 생기는 난청이 훨씬 더 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 달팽이관 안은 사실은 이제 수술을 해서 교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는 사실 보청기나 다른 치료가 더 도움이 되겠고요.
그거 외에 전음성 난청이 저희가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난청의 타겟이 됩니다. 이러한 난청은 저희가 이제 청력 검사를 해야 이게 전음성 난청인지 아니면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는데요. 청력 검사는 우리가 그냥 헤드폰을 쓰고 검사를 한다 그냥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두 가지의 청력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헤드폰을 써서 소리가 들어오는 음파가 들어와서 고막을 떨리고 달팽이관으로 전해지는 거를 보는 거를 기도 청력 검사라고 하고요.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귀 뒤에 보면 이제 유양동이라는 딱딱한 뼈가 있습니다. 요 뼈에 있는 부위에다가 이러한 진동기를 대고 요 진동을 전해주면 우리 골전도 이어폰 써본 분들 많이 있죠. 사실 골전도 이어폰이 이게 들릴까 하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겠지만 여기에 진동을 주면 이 진동이 우리가 뼈를 타고 달팽이관으로 전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를 타고 전해진 진동이 달팽이관에서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평가하는 방법이 골도 청력 검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검사를 저희가 순음 청력 검사라고 하는데요. 순음 청력 검사는 기도 청력 검사와 골도 청력 검사를 둘 다 시행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이 사람의 난청이 있다면 난청이 전음성 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를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순음 청력 검사 그래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의 가로축은 주파수의 높낮이입니다. 소리의 높낮이죠. 그래서 낮은 소리부터 높은 소리까지 소리의 높낮이를 가로축이 반영을 하고요. 세로축은 얼마나 작은 소리까지 우리가 들을 수 있나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대 정상 성인의 청력을 저희가 0으로 보고요. 그거에 얼마나 가깝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정상 청력은 요 까만 선에 가깝게 이렇게 쭉 이어져 모든 주파수가 정상 성인과 가깝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래프가 나와야 정상 청력이 되는데 이 사람 이분의 왼쪽 청력은 거의 정상 청력이죠. 이 까만 선에 붙어서 이제 그래프가 쭉 움직이니까.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요 까만 선에서 이 밑에 부분은 요렇게 멀어집니다. 요 밑에 부분이 기도 청력. 우리가 이제 헤드폰을 써서 이제 음파를 그냥 우리 고막을 통해서 듣는 게 이제 아래쪽에 기도 청력이고 위에 보이는 요 그래프가 요 대괄로 표시가 된 요 그래프가 골도 청력입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듣는 거는 그 고막을 통해서 듣는 거는 이만큼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 진동을 통해서 여기 이제 유양동을 진동을 시켜서 들을 때는 거의 왼쪽과 차이가 없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귀가 이 웨이도부터 달팽이관으로 가는 쪽에 어딘가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실제 청력이 나쁜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분들이 저희가 수술을 해서 국소마취 수술을 해서 청력을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청력 검사를 사실은 이제 청력 검사 부스 안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외래에서도 간단하게 그냥 체크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에 예를 들어서 난청이 있다라고 본다면 오른쪽 귀에 난청이 있는데 소리굽새 있죠. 우리가 소리굽새를 떨리게 해서 이거를 이마 또는 앞니에 대서 이 소리가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어느 쪽으로 크게 전달이 되는지를 여쭤보는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소리굽새를 이용한 검사 방법이 되는데요. 이분이 예를 들어 오른쪽에 난청이 있을 경우에 이 소리곱새를 했는데 왼쪽으로 이 소리곱새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이분의 오른쪽 귀는 감각신경성 난청이 되고요. 근데 이분이 오른쪽에 난청이 있다 그랬는데 소리곱새를 이마에 댔는데 오른쪽으로 소리가 더 크게 들린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수술의 타겟이 되는 전음성 난청이 됩니다. 만약에 집에서 소리곱새가 있고 내가 한쪽만 난청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검사를 해서 내 청력이 전음성 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 실제 확인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이소골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건 뭐 간단한 퀴즈인데요. 사람 몸의 전체 뼈는 한 몇 개쯤 있을까요?
어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뭐 질문에 답을 올려주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사람 몸에 있는 전체 뼈의 개수는 206개입니다. 206개의 뼈가 우리 몸속에 있고요. 그중에 가장 작은 뼈는 우리 귀 안에 있습니다. 가장 작은 뼈가 귀 안에 있고요. 그 뼈의 이름은 등골이라고 합니다. 등골. 이 등골이 뭐냐면 우리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중이 안에 있는 요 고막하고 달팽이관을 연결해 주는 작은 뼈들을 우리가 이소골이라고 하는데요. 이소골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일 고막에 가까운 바깥쪽에 있는 뼈를 추골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뼈를 침골이라고 하고요. 달팽이관에 제일 붙어 있는 뼈를 우리가 등골이라고 합니다. 요 세 가지 뼈를 우리가 이소골이라고 하고요. 모양은 요렇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요 뼈가 고막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달팽이관으로 잘 전달을 해 줘야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 뼈가 얼마나 작냐 하면 이 손가락에 얹어 보면 한 요 정도 사이즈밖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요 등골 같은 경우는 요 정도 사이즈니까 한 5mm 내외 정도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작은 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수술을 해서 요런 뼈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그래서 현미경이나 내시경이나 확대를 해서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따가 제가 이제 수술하는 동영상 같은 것도 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이, 아까 말씀드린 중이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소리를 증폭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이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소리가 증폭이 안 되니까 잘 안 들리는 거죠, 저희가. 그 소리의 증폭의 원리는 이렇습니다. 이제 고막의 면적하고 우리 달팽이관에 붙어 있는 아까 등골의 바닥뼈의 면적이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게 한 17배 차이가 나거든요. 고막이 17배 더 큽니다. 압정을 생각해 보면 압정을 우리가 압정에 뾰족한 침 있는 부위를 이렇게 눌러서 안에다가 박잖아요. 그래서 바깥쪽이 넓고 안쪽이 좁으면 그 압력이 훨씬 더 안쪽으로 강하게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소리를 증폭시킬 수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 추골하고 침골의 길이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1.3대 1입니다. 우리가 무거운 거를 들어 올릴 때 우리가 받침판을 대고 이쪽은 짧게 하고 이쪽은 길게 해서 우리가 들어 올리잖아요. 그런 지렛대 원리가 귀 안에서도 작동을 하고 그게 한 1.3대 1에 작동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막이 약간 우리 원추형으로 요렇게 안으로 말려 있는 구조가 있습니다. 요게 소리를 또 안쪽으로 지음시켜 주는 효과가 있어서 요게 한 2대 1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다 작동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요 세 개가 곱하기를 해서 증폭을 시켜 줍니다. 그러면 17 곱하기 1.3 곱하기 2 하면 실제 바깥에서 들어오는 소리의 44.2배를 우리가 요 안쪽까지 증폭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작동을 못하면 바깥에 있는 소리를 우리가 44배나 작게 들을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요런 소리의 증폭 과정이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국소마취 난청 수술의 대상은 전음성 난청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이부터 고막 안의 중이까지를 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소리를 잘 못 듣는 경우에 저희가 국소마취로 수술을 해서 난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상이 되고 가장 흔한 병은 만성 중이염입니다. 고막에 이렇게 구멍이 나는 그런 만성 중이염이 있는데 이 경우에 우리 귀 뒤쪽에 뼈가 있는데 요 유양돌기라는 뼈가 있어요. 요 뒤쪽 뼈에 만약에 염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에는 국소마취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 뒤쪽 뼈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요 뒤에 염증을 제거하는 드릴 과정 그리고 수술 과정이 필요한데 그 드릴을 써서 수술을 하다 보면 요 뒤에 이제 우리가 드릴에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 물을 자꾸 이제 식히는 물을 생리식염수로 물을 식혀주면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귀 안의 평형기관에 직접 작동을 해서 매우 매우 어지럽습니다, 그 과정이. 그래서 이거를 국소 마취로는 수술을 할 수가 없어요, 유양돌기 뼈에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근데 이 뼈가 별로 염증이 없을 때는 유양돌기를 수술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국소 마취로 저희가 천공이나 진주종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국소 마취로 난청 수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아까 이제 소리 증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소골이 예를 들어 중간이 끊겨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 끊겨 있는 원인들은 매우 다양하지만 예전에 염증이 있다가 지나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 때문에 이소골 연결이 끊어져 있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이게 끊어져 있는 경우에 고막이 정상인 경우들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까 청력 검사를 골두 청력 검사를 제대로 안 했을 경우에는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난청 수술로 인해서 해결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소골이 움직이지 않고 완전히 딱 고정이 돼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병 중에 하나가 이경화증이라는 병이 있는데, 이러한 병의 경우에도 저희가 국소마취 수술로 요 등골이라는 데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여기다가 피스톤으로 요 추골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침골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요런 수술들이 국소마취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소마취 난청 수술의 종류는 가장 간단한 거는 고막 안에 물이 차 있어서 못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고막 절개술이나 삼출성 중이염이라고 하죠, 환기관 삽입술, 요런 걸 통해서 고막에 구멍을 뚫고 물을 빼주고 공기가 통할 수 있는 통로만 열어주더라도 소리를 잘 들을 수 있죠. 요런 수술은 뭐 수술이라고는 하지만 시술에 가깝고 한 5분 내에 시술이 끝나는 거니까 요런 수술도 있고요. 나머지는 고막을 만들어주는 고막 성형술, 또 하나는 고막하고 고막 안쪽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는 고실 성형술, 그다음에 아까 이소골 연결이 끊겨 있거나 하는 경우에 시행하는 이소골 성형술, 아까 등골이 딱딱하게 굳어버려서 수술을 해서 등골에 구멍을 뚫고 침골하고 연결을 시켜주는 등골 절개술이라는 요런 5가지 정도가 저희가 국소마취로 난청 수술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까 유양돌기 절제술을 같이 병행을 해볼 수도 있는데, 요새는 내시경으로 귀 유양동의 위쪽 부분만 절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내시경만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서 유양돌기 절제술도 국소마취로 하는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수술을 할 때 아까 이제 이소골이라는 게 우리가 손가락 위에 올라가 있을 정도로, 그 안에서도 아주 작게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구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미경을 통해서 수술을 기존에 해왔어요. 그래서 현미경으로 이렇게 이제 고막 안을 보면서 수술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내시경 귀수술이라는 방법이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이 현미경과 같이 보조적으로 저희가 수술을 병행을 하고요. 내시경을 이용했을 때의 장점은 현미경으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에서 빛을 비춰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가 훨씬 좋고 사각지대가 좀 적고, 현미경은 이 들어오는 빛이 이렇게 바깥쪽에서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각지대가 적고 귀 뒤를 째거나 하지 않고 귓구멍 안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미용적이고 덜 침습적인 좋은 방법인데, 문제는 내시경을 한 손으로 들고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술할 수 있는 손은 반대쪽 손 한 손밖에는 없죠. 그래서 피가 많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어쩔 수 없이 현미경을 같이 병행을 해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귓구멍이 매우 작을 경우에는 저희가 내시경하고 안에 기구도 같이 들어가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2가지 사이에 공간이 잘 나오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서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미경을 병행해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2가지 방법을 같이 병행해서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하나씩 수술 방법을 조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간단한 거는 우리
고막 안에 물이 차는 삼출성 중이염이라는 병이 있잖아요. 고막 안에 물이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거나 아니면 고막이 말려 들어가서 생기는 고막 함몰 또는 유착성 중이염 중에 초기 단계인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고막 절개술이나 환기관 삽입술, 고막에다가 구멍을 뚫고 조그마한 이제 튜브를 넣는 거예요. 요런 거를 할 수 있고 요거는 이제 외래에서도 시행을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마취로 시행을 할 수 있고 시술 시간은 뭐 5 분도 안 걸리죠. 그래서 요런 거는 매우 간단한 시술이고요. 근데 소아인 경우에는 애들은 이제 이거를 이제 외래에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전신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삼출성 중이염이 있던 분인데요. 지금 보면 이제 고막이 요렇게 있고 자세히 보시면 고막이 좀 투명하지 않고 뭔가 이게 누리끼리하게 안에 차 있는 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여러 번 보셔야지 알 수 있는 거지만 이런 고막 안에 물이 차 있는 삼출성 중이염이 있을 경우에 저희가 청력 검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청력이 많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까 이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요 까만 선에 가깝게 이렇게 그래프가 잘 가는데 왼쪽 같은 경우는 이 아래쪽 그래프가 여기서 훨씬 떨어져 가지고 거의 한 50에서 60 데시벨까지 떨어지는 정도로 청력이 떨어지고 위의 그래프는 저희가 골도 청력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달팽이관이 들을 수 있는 능력은 오른쪽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이만큼을 골도 청력하고 기도 청력의 차이만큼의 이만큼을 이분은 손해를 보고 못 듣고 있었던 거죠. 이런 경우에 여기다가 조그마한 튜브를 넣고 안에 있는 물을 빼주고 공기를 넣어주면 오른쪽하고 똑같이 들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면 청력이 아주 좋아져서 아주 행복하게 이제 지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빠지는 동안까지. 요게 보통 한 3개월에서 12개월 정도 가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고막 성형술이라는 거는 고막에 천공만 있는 거예요. 고막에 구멍만 나 있는 거고 중이의 염증이나 이소골의 문제는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외래에서도 시행을 할 수는 있는데 보통은 저희가 수술실 가서 수술을 하고요. 여기 있는 요거에 고막을 만드는 재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보통 재료들은 이 연골에 있는 연골막이나 지방 조직 같은 걸 쓰기도 합니다. 아니면 귀 뒤쪽으로 수술할 때는 귀 뒤쪽에 있는 측두 근육에 있는 막을 쓰기도 하는데 요런 걸 통해서 저희가 고막을 만들게 되죠. 요거는 이제 고막 성형술 중에 고막에 구멍이 아주 작게 있을 경우에는 귀 뒤쪽에 있는 지방 조직을 이용해서 저희가 고막을 새로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제 귀 뒤쪽에 있는 이 귓볼에 있는 지방을 띄어가지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귓볼에 있는 지방은 띄었다고 보고요. 지금 보면 고막에 이제 상처를 좀 내야 돼요. 고막에 구멍이 나 있을 때 요 고막에 상처를 좀 내고요. 이 지방은 미리 떼어놓은 둥둥 뜨는 지방을 조금 띄어서 아까 이제 상처를 내서 고막에 이제 상처를 내서 고막을 조금 저희가 트리밍이라고 하는데 그 고막을 해 놓은 부분에 지방을 밀어 넣고요. 요렇게 해서 바깥에 외부에 물질을 조금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피브린이라는 이제 지혈제 계통 물질을 넣어 놓기도 하고 아니면 뭐 패킹을 하기도 하는데 요런 걸 해 놓으면 보통 한 1-2 주 지나면 고막이 아뭅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해서 고막을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고막에 구멍이 아주 작게 있을 경우에는 요런 지방울을 통해서도 고막 성형술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막을 만드는 제일 일반적인 방법은 고실 성형술이라는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팀파노플라스티라고 하고요. 고막에 천공이 있고 고막에 천공이 있는 경우는 대부분 만성 중이염이라는 고막 안에 염증이 동반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요런 경우에 저희가 고실 성형술이라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고 이 경우에는 아까 이제 고막하고 달팽이가 연결해 주는 이소골 연결은 대신에 문제가 없어야 돼요. 이소골 연결은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염증을 제거하고 고막만 만들어 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이 중이염 중에 이 고막 안에만 염증이 있고 그런 경우가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 뒤쪽 뼈 있는 유양돌기의 염증, 유양돌기라는 뼈는 요 귀 요렇게 안에 있는 이제 공기가 들어있는 공기 창고 같은 뼈인데요. 이게 바로 우리 중이랑 연결이 돼 있고요. 그래서 중이의 염증이 요 유양동의 염증하고 동반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유양돌기 절제술도 같이 시행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아까 드릴을 사용하고 수술할 때 어지러움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양돌기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해서 수술을 하게 되고, 유양돌기 염증이 없을 경우에는 그냥 이제 저희가 국소 마취 하에 수술을 해서 고막을 만들어주고 염증을 제거할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고실 성형술을 했던 환자분의 어 이제 청력 검사와 고막 모양인데요. 이거는 이제 오른쪽 고막이고요. 오른쪽 고막의 앞쪽에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나 있고 가끔씩 이제 진물 나고 염증이 있었던 분이고, 청력 검사를 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빨간색이 오른쪽이고 이게 파란색이 왼쪽인데, 요 이제 골두 청력에 비해서, 골두 청력은 여기 있는 0 데시벨 까만 선에 아주 가깝게 잘 움직이는데, 실제 듣는 기도 청력은 이거에 비해서 이만큼 한 2-30 데시벨 정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거죠. 이 수술로 교정이 가능한 부분 중에 제일 큰 원인은 요 고막에 구멍이 나 있는 게 제일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구멍을 해결하고 요 고막 안에 있는 염증을 해결하는 방법을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고실 성형술이라는 방법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고막의 앞쪽에 구멍이 있을 때는 귀 뒤쪽 절개법을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귀 뒤쪽을 요렇게 째고 수술하는 방법인데요. 요렇게 절개를 했다고 치고요. 들어가면 귀 뒤쪽에 피부 조직을 조금 절개를 하고 여기 구멍이 있는 부분을 제거를 합니다. 제거를 하고 구멍이 있는 부분을 트리밍을 하죠. 고막 천공 있는 부분을 트리밍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고막에 이제, 그리고 이제 고막의 뒤쪽 피부 조직을 조금씩 들어 올려서 안쪽으로 접근을 하면 요 안에 이제 염증 조직들이 차 있는 게 보여요. 그래서 요 안에 염증 조직을 어 저희가 이제 다이섹터라는 기구로 박리를 해서 제거를 하고요. 염증 조직을 제거하고 깨끗한 이제 생리식염수로 안에 염증 조직이 남아 있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이소골 연결은 괜찮았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준비해 놓은 여기 측두근에서 띄워 놓은 근육막으로 고막을 새로 만듭니다. 예? 고막을 새로 만들어서 안에다가 고막 재료를 넣고 이 젤폼이라는 물질로 안에 보강을 해 주고 바깥에 패킹을 해서 수술을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이 고실 성형술은 최근에는 내시경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되는데요. 내시경으로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막에 구멍이 있는 부분을 트리밍을 하고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고막 피부 웨이도 피부에 절개선을 넣고, 조금 화질이 어두워서 죄송합니다. 예전에 찍어 놓은 동영상이라 이게. 그래서 고막을 들어 올리고 요 안에 이소골입니다. 이게 추골, 침골, 등골이 되고요. 요 이소골의 움직임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요. 움직임에 크게 문제가 없을 때는 미리 준비해 놓은 연골막을 이용해서 그 구멍이 난 고막 밑에다가 대주고, 여기에 젤폼이라는 물질을 넣어서, 안에 녹는 솜이죠. 이걸 넣어서 보강을 해 주고 귓구멍 안쪽에 패킹을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 수술은 이제 이소골 재건술, 이소골 성형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거는 정상 고막일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전에 선천성 진주종 같은 게 있었을 경우들이 좀 있고요.
어쨌든 정상 고막일 경우들이 꽤 있고, 아니면 과거의 중이염이나 외상, 머리를 심하게 부딪혀서 이소골이 어긋나 버려 있다가 모르고 안 들리는 채로 지내온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자각을 못하고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 중이염증은 현재 없고 이소골 연결에 문제가 의심이 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고, 이소골 재건술은 무조건 국소 마취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수술의 어, 이유는 저희가 청력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 수술을 하는 건데, 전신 마취를 해버리면 환자분한테 저희가 수술하면서 청력이 좋아지고 있는지 안 좋아지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술은 무조건 국소 마취로 시행을 하고, 수술 중에 저희가 직접 청력 호전을 물어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이소골 성형술의 방법은 부분 이소골 재건술과 전체 이소골 재건술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등골이 온전한 경우에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등골이 구조가, 등골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이 등골 구조가 아주 괜찮은 경우에는 부분 이소골 재건술이라고, 등골 머리 쪽에다가 인공뼈를 넣어서 이 부분을 해결을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되고, 만약에 등골 윗부분이 염증 때문에 다 녹아버렸다, 하지만 등골 조판이라고 달팽이관에 붙어있는 바닥뼈는 잘 움직인다, 이런 경우에는 전체 이소골 재건술이라고 이 부분을 연결을 다 해주는 수술을 시행을 합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고막은 거의 정상이에요. 그냥 이분은 왼쪽은 완전히 정상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저처럼 귀를 오래 본 분 같은 경우에는 요 고막의 뒤쪽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요 뼈가 좀 비쳐 보이거든요. 이소골이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청력을 봤을 때 이 오른쪽 같은 경우에 골도 청력에 비해서 귀도 청력이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이 원인이 요 고막이 안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요 이소골을 녹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청력이 떨어져 버린 거고, 오래전부터 오른쪽이 점점점 청력이 떨어졌는데 그냥 별 생각 없이 지내시다가 병원에 오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술을 해서 저 부분을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하자라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됐고요. 이제 귀를 이제 요렇게 마취를 하는데, 요거는 이제 국소 마취로 다 하는 겁니다. 요 이제 국소 마취로 귓구멍에 주사로 마취를 하게 되고, 요 부분은 이제 아프죠. 요럴 때는 주사가 들어가야 되니까 이때는 아픈데, 요 마취 부분만 견디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통증은 거의 못 느끼시고요. 지금 이 과정은 이제 국소 마취로 하고 있는 거고, 주사로 일단은 먼저 마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귓구멍에 여러 군데 이제 주사를 해서 마취를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고막을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웨이도 피부에 절개를 하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고막이 보이는 거고, 이제 고막 안쪽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웨이도 피부에 절개를 하고 고막 안쪽으로 이제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피가 조금 나지만 피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지혈도 하고 하면서 시행을 하고, 그래서 이제 고막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고막 안쪽으로 이제 들어간 모양입니다. 이제 고막 안쪽에 이제 들어가게 됐고요. 현미경으로 이제 안에를 보고 있고, 보면 여기 이제 등골이라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침골이 요렇게 연결이 요렇게 기역자로 연결이 돼야 되는데, 여기를 건드려 보니까 등골하고 침골 사이가 연결이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연결이 끊어져 있고, 여기 보면 염증 조직 같은 걸로 요 연결이 아주 미약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요게 등골이 되겠고, 달팽이관에 붙어 있는 등골이고, 요 안에 보면 침골이 요렇게 끊어진 상태로 있게 되고,
여기 끊어져 있죠. 여기 기역자가 완전히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안에를 보게 되고요. 그러면 요게 이제 미각신경이 있습니다. 귀 안에는 우리 혀의 앞쪽 3분의 1을 담당하는 미각신경이 있는데 요 미각신경을 보존하면서 수술을 하는 거고, 여기 이제 우리가 요 고막하고 등골 사이에 공간에 끼워 넣을 수 있는 요 사이에 공간에 끼워 넣을 만한 저희가 인공뼈를 인공 이소골이죠. 인공 이소골을 이 사이에 껴 넣는 거고요. 지금 다 국소 마치고 이 상태에서 잘 들리는지를 저희가 환자분한테 여쭤봅니다. 제가 환자분한테 여쭤보는 거고, 요 사이즈는 지금 1.0mm 짜리 이소골을 지금 넣어 놓고, 이거는 덤이죠. 이거는 우리가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거고, 넣어 놓고 고막을 다시 덮어 놓고 이제 여쭤보는 거죠. 환자분한테 잘 들리시나? 괜찮으시냐고. 너무 잘 들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되면 연결이 끊어져 있던 부분을 연결을 시켰으니까. 그러면 요 넣어 놨던 더미, 그러니까 모형이죠. 모형을 빼고 저희가 사이즈 재기 위해서 1mm, 1.5mm, 뭐 1.25mm 이런 사이즈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빼고 실제 넣어둘 이소골을 안에다가 넣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등골 위에다, 등골은 완전히 온전하기 때문에 등골 위에다가 이소골을 얹어 주고, 이제 고막을 덮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죠. 잘 들리시는지. 잘 들리시는지 여쭤보고, 요대로 두면 안 됩니다. 요 인공 이소골은 고막을 뚫고 탈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인공 이소골 위에다가 저희가 연골로 보강을 해 줍니다. 연골로 보강을 해 주고, 그다음에 기존과 똑같이 패킹하고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아까 수술 전에 요만큼의 청력에 손실이 있었죠. 그 연결이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연결 끊어진 부분은 얇은 이제 염증 조직으로만 덮여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의 손실이 있었는데, 요거를 인공 이소골을 넣어 주고 여기는 이제 연골로 보강을 해서 연골이 비쳐 보이는 거죠. 요렇게 청력이 좋아진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른쪽 청력을 좋게 해 주는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수술은 이제 등골 절개술인데, 미국에 보면은 이제 내셔널 아치스 파크라는 데가 있어요, 유타에. 이비인후과 중에 귀를 전공한 사람들은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어 하는데, 이게 등골 구조하고 되게 비슷하거든요. 우리 달팽이관에 붙어 있는. 이 등골 절개술은 대부분 정상 고막이고요. 정상 고막이어서 보청기를 그냥 그동안 계속 쓰시다가 늦게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청력 검사상에는 특징적으로 이런 전음성 난청 소견이 보이는데, 2000Hz 부위가 이렇게 기도하고 골도가 이렇게 딱 거의 붙어버리는, 영어로는 카하르트 노치라고 하는데, 요 카하르트 노치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는 등골이 고정돼 있어서 청력이 떨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등골이 이렇게 움직여야 달팽이관으로 진동이 전해지는데, 요 등골의 바닥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가 달팽이관으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이 수술도 무조건 국소 마취로 시행을 해야 되고, 수술 중에 저희가 청력 호전을 물어보면서 확인을 합니다. 등골 절개술은 아까와 비슷하게 고막에 절개선을 넣고요. 요 부분을 여기는 조금 드릴을 해서 더 많이 넓혀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건드려 보는데 등골이 하나도 안 움직여요. 이게 건드려 보는데 하나도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경우에 레이저로 등골을 절개를 하고, 여기를 이제 절개를 해서 끊어내고요. 요 바닥이 아예 딱딱하게 굳어서 안 움직이기 때문에 여기에 구멍을 뚫어야 됩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요 피스톤을 요 침골하고 등골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레이저로 등골 바닥에다가 구멍을 뚫고 있는 거고요. 구멍을 뚫고 요 피스톤의 사이즈를 재서 요 사이에 정확한 사이즈의
이 피스톤을 넣어야 되고, 이 피스톤의 사이즈가 조금이라도 한 0.5mm만 오차가 나도 성력도 바뀌면서 게다가 엄청 어지럼증이 생깁니다. 요 등골 조판 바로 아래 우리 어지럼을 담당하는 평형기관이 붙어 있기 때문에 어지럼이 심하게 생길 수가 있어요. 요 사이즈를 아주 그래서 정확하게 사이즈를 잰 다음에 요 사이에 넣어야 됩니다. 이제 귀 수술 중에는 아주 어려운 수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 등골 절개술이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난청이 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청력 검사인데, 청력 검사 중에 골두 청력이 포함된 청력 검사를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력 검사 중에 기도만 했을 때는 내가 듣는 난청이 전음성 난청인지 감각신경성 난청인지를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골두 청력이 포함된 정확한 청력 검사를 해야 되고, 이러한 경우에 전음성 난청이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사진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겠죠. 그래서 그 검사를 해보고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한 국소마취 수술로 난청을 해결해 줄 수가 있고요. 이러한 수술은 이제 당일 이태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술로 수술을 하게 되고, 그래서 특히 한쪽만 난청이 있거나 난청이 있는데 오른쪽 왼쪽 중에 양쪽이 차이가 좀 있는 거죠. 비대칭적 난청이 있을 경우에는 수술로 교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비인후과 의원에서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비인후과가 사실 뭐 그냥 감기만 보는 과가 아니고요. 저는 이비인후과 의사는 사실은 이비인후과 의사는 외과 의사거든요. 서전이에요. 이비인후과 의사는 수술을 하고 전공의 트레이닝 포함해서 저는 이제 교수 생활을 10여 년 했지만 수술을 하는 의사입니다. 그래서 수술로 교정을 하고 수술로 인해서 환자분이 좋아졌을 때 굉장히 보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수술의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을 잘 찾아야 되고, 수술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난청이 교정되는 경우에는 너무너무 편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정확한 청력 검사를 통해서 환자분들이 잘 알고 시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을 좀 받아야 될까요? 네. 엔젤님 질문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보청기 비싼 걸 하면 귀에 염증이 안 생길 수 있을까요? 85세 여성이고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협심증이 있어 보청기 하시려고 하니 귀 염증이 잘 생겨요. 사용해 불편할 85세 여성분이신데 지병이 좀 있으시고 염증이 잘 생기신다고 하시네요. 이 염증의 원인이 뭔지를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 그래서 염증의 원인이 예를 들어서 웨이도염인지 아니면 고막에 구멍이 있는 만성 중이염인지 이런 거를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만성 중이염이나 웨이도염이 심한 경우에는 귀를 꽉 막는 보청기를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이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비싼 거의 문제가 아니라 귀를 살짝 이제 오픈해주는 오픈형 보청기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이어폰 껴보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꽉 껴넣는 보청기가 아니라 웨이도염이 심하시대요. 웨이도염이 심하면 웨이도염 치료를 일단 먼저 좀 하고 나서 보청기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웨이도염 치료가 된 이후에 오픈형 보청기를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오픈형 보청기가 무조건 비싼 건 아니고 오픈형 보청기 타입이 다른 거죠. 그래서 보청기 타입 선택은 이비인후과 선생님들한테, 특히 이제 조금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한테 찾아뵙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미 씨, 귀는 어떻게 해야 휴식을 할 수 있나요? 소리가 안 들려야 귀가 휴식을 하나요? 잘 때 백색 소음을 틀어놓고 자는데 생각을 해보니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24시간 가까이 소리를 듣는 것 같아요. 잘 때 백색 소음을 틀어놓는다는 걸 보니까 아마 이명이 좀 있으신 것 같네요. 그래서 귀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모든 분들이 아마 난청이 좀 생기실 텐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쉬지 않는 기관 중에 하나가 사실 귀죠. 귀 안에 이제 달팽이관이 되는데 달팽이관도 쉴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만약에 이명이 너무 심하셔서 어쩔 수 없이 백색 소음을 듣는 거면 사실 어쩔 수 없겠지만 소리 없이 휴식을 취하는 게 좋죠. 그래서 잘 때라도 사실은 조용한 환경에서
저희가 달팽이관이 소리 없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게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음성 난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달팽이관의 제일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제 큰 소음에 오래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작업을 오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라도 귀마개를 하시거나 아니면 작업 중간에 한 10분 내지는 뭐 한 5분에서 10분 정도는 귀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그냥 소음을 듣고 아무튼 뭐 귀에 뭘 듣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은 달팽이 건강에는 좋지 않은 행동이 되겠습니다. LOL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음성 난청을 진단받고 2개월 동안 다이크로짓 아미로정을 먹고 있는데 귀먹먹이 가시질 않습니다. 원래 저음성 난청이 이렇게 치료 기간이 오래 걸리나요? 청력은 정상이고 어지러움은 없습니다. 저음성 난청을 진단을 받고 이제 이뇨제 계통의 약을 쓰고 계신 것 같은데 한쪽만 그러신 거겠죠? 이게 한쪽이라면 어지러움이 혹시 동반되는지 뭐 이런 게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 메니에르 병이 있으신 것 같은데 청력이 정상인 게 조금 이상하네요. 저음성 난청이 있다는데. 그래서 아무튼 뭐 일단은 어지러움이 없다고 그랬군요. 그러면 저 약보다 약을 조금 바꿔가면서 써보는 게 어떨까 싶고요. 청력이 떨어져 있다면 스테로이드를 써보겠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약을 조금 뭐 저 이뇨제 말고 다른 약을 한번 좀 바꿔서 써보는 건 어떨까 좀 싶겠네요. 아니면 이관 기능이 떨어져서 청력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관 기능이 어떤지도 한번 평가를 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 받고요. 네. 오늘 뭐 제가 아무튼 수술에 대한 내용 조금 말씀드렸는데 난청이 아무튼 수술로 해결되는 뭐 대표적인 질환은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수술이 도움이 되는 케이스가 분명히 있고 수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에는 수술로 인해서 갑자기 인생이 너무너무 편해지시는 경험을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어쨌든 나의 귀 상태, 나의 청력 상태를 파악하는 게 일단은 필요하겠고요. 내가 난청이 있다면 그런 거에 대한 거를 한번 보시고 보청기 외에 다른 옵션으로 수술도 만약에 전음성 난청이라면 가능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